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저평가받고 있는 와포드의 두쿠레를 주목을 했습니다. 이번 2018 시즌이 거의 끝나가면서 이제 시선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자아와 레스터 시티의 마레즈는 이미 이적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와포드의 에이스인 두쿠레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또 다른 뉴페이스로 등장을 하면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프랑스 리그 렌에서 영입된 이 25살 선수는 작년 시즌에 팀에 합류한 이후 자신의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그리고 그가 선발 라인업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자 감독은 이제 그의 이름을 라인업에서 빼기 어려울 정도로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두쿠레의 단 하나의 단점인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평을 받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와포드에서 팀 내 최고 선수가 되었으며, 그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전부터 많은 빅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쿠레가 좋은 선수죠. 사실 뭐 큰 신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 흑인 선수들의 특유의 이제 탄력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키에 비해서 그다음 패스도 좋고 그다음에 수비 가담해주는 것도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지금 엠네찬이 나가는 리버풀이나 그리고 자카가 별로인 아스날이나 아니면은 이제 펠라이니가 나갈 수도 있는 맨유나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을 한 선수이니까 더욱더 아마 많은 클럽들의 관심을 받을 겁니다. 물론 몸값이 비싸겠죠. 네, 몸값이 비싸겠지만 그래도 많은 팀들의 현재에도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이번 시즌 끝나면 리그 내에서의 이적설도 많을 거고 아마 타 리그에서도 이제 많은 미드필더들이, 특히나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프리미어리그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데 두쿠레가 살아남을지, 그러니까 좋은 팀을 가서 더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대로 갈지 아니면 이제 다른 유입되는 미드필더 때문에 남게 될지는 봐야겠죠. 제 방송 아닌데요. 생방송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칼초 메르카토에 따르면 유벤투스와 5년 계약 그리고 연봉 600만 유로에 합의한 엠네찬에 관한 소식입니다. 가제타에 따르면 리버풀의 엠네찬은 올 여름 유벤투스행에 동의했다고 하며 엠네찬은 600만 유로 한화 78억의 연봉으로 5년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투토 스포르트에 따르면 엠네찬이 유벤투스와 계약을 맺을 것이라 이 언론사도 보도를 했고, 이 또한 릴리즈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유벤투스가 보통 넣지 않는 릴리즈 조항을 넣을 정도로 엠네찬을 원하고 있는 거고 엄청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릴리즈 조항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바이앗하고 되게 세심하게 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이번 시즌이 끝나고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의 코바치 감독이 미넨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죄송해요. 알람인데 딱 3시구나. 미안합니다. 못 일어날까봐. 죄송해요. 흥이 깨졌네. 네. 이 릴리즈 조항이 뭐냐면 코바치 감독을 예를 들면 코바치 감독이 이제 프랑크푸르트랑 계약을 했을 당시에 만약에 바이에른 미넨에서 감독 오퍼가 온다면 이 프랑크푸르트 팀은 무조건 감독의 의사를 존중해 줄 것이며 그가 이적을 원한다면 이적료 없이 보내준다라는 조항을 삽입한 것인데 되게 세심한 이제 조항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에 나왔던 뭐 유벤투스의 디발라가 바이아웃이 없지만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1억 유로 이상 원할 시에 그를 보내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릴리즈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아웃 조항은 어느 구단과 상관없이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고, 릴리즈는 이제 그 안에 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좀 하고 싶어하지 않죠, 팀들이. 왜냐면 어떠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지 않아 하니까. 아니면 그 선수가 원하면 그래 뭐 우리 팀에서 네가 뭐 이런 팀으로 갈 수 있겠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그냥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선수의 동기부여가 된다면.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좀 세부적인 선수와 구단 간의 그냥 약속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바이아보다는 세부적인 조항을 넣어서 구단과 선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엠네찬의 이적 공식 발표는 며칠 내로 발표가 될 것이며, 미넨과 파리도 엠네찬을 원했지만 엠네찬은 유벤투스만을 원했고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아탈란타에서 뛰고 있는 브라이언 크리스탄테를 노리는 첼시와 아스날을 언급을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아스날과 첼시는 올 시즌 44경기 12골을 기록하고 있는 아탈란타의 미드필더 브라이언 크리스탄테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 23살의 중앙 미드필더는 올 시즌 훌륭한 수준의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2주 전에 크리스탄테의 대리인은 런던에서 프리미어 리그 팀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며, 이 선수는 잉글랜드행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캐나다 국적도 이중국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크리스탄테는 영어에 매우 능숙한 편이며, 그는 캐나다 대표팀의 구애를 받기도 했지만 이탈리아 대표팀에 남기로 결정을 했고, 한편 그는 독일의 도르트문트 역시 그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첼시와 아스날이 노리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미드필더가 급한 팀들이 한두 팀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팀들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챔스 결승 아니고요. 오늘 4강 2차전. 결승은 나중에. 결승은 시즌 끝나고 하죠. 아스날 근데 노린다라는 기사라도 뜨는 게 낫지. 뭐라도 접촉을 하는 거니까. 아예 아무 소리 안 나는 것보단 낫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소식은 조아트를 내보냈던 펩은 그 당시 자신의 선택이 감독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결정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30일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를 통해서 조아트를 내보낸 것은 자신의 감독 생활 중에 너무나도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상황에서 진짜로 그 고민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다고 해요. 이어 가르디올라는 조아트가 맨시티에 있을 때 매우 놀라운 선수였으며 그의 퀄리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런 때때로 감독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현재 임대 상태인 조아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는데, 조아트는 여전히 맨시티의 선수이며 다음 시즌 조아트가 웨스트햄에서 계속 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이고, 우리는 구단과 대화를 나누고 또 선수와 대화를 나눠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펩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인폼 있죠 제가. 리버풀 소식통인 골닷컴의 멜리사 레드는 부바치의 공백이 그가 리버풀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리버풀은 그의 직책을 유지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클럽과 오랜 기간 함께 이뤄온 부바치는 시즌 말까지 개인적 사유로 수석 코치직을 수행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고, 클럽은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건 그의 사생활 일이라서 거부를 했습니다. 단 부바치가 공백이 있더라도 리버풀의 직책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며, 잠시 쉬는 것도 그가 리버풀을 떠나는 것이 그의 입지에 대한 영향이나 그가 받을 불이익은 하나도 없을 것임을 리버풀이 부바치에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얘기가 많죠. 악토랑 싸웠다라는 얘기도 있고, 골키퍼 코치랑, 그 다음에 클롭이랑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경기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집안에 이제 좀 안 좋은 편찮으신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보스니아 쪽에서, 또 이 보스니아 국적이거든요. 보스니아 쪽에서 또 기사가 짤막하게 난 게 있어요. 사생활 지켜주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또 아스날 감독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다른 거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아스날 감독직에 대해서는 제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아스날이 벵거가 잔여 경기가 남아있는데 그런 거를 엠바고를 걸었으면 걸었지, 만약에 간다면 엠바고를 걸었으면 걸었지,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끔 절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부바치 또한 아무리 클롭이랑 싸워서 아니면 아무리 좋은 직책을 기회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상대팀에 대한, 그리고 특히나 아스날 벵거에 대한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싸웠으면 싸웠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굳이 오히려 싸웠으면 싸웠지, 아스날 감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감독으로 간다면 저는 도르트문트 행이 좀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도르트문트 감독이 될 것이다, 아스날 감독에 대한 직책의 제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받았으면은 또 간다면
도르트문트로 가겠지. 근데 갑자기 시즌 끝나지도 않았고 4강 2차전이 남았는데 뭐 도르트문트 너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너무 억측이 심하지 않나. 뭐 어차피 시즌 끝나면 알게 되겠죠. 당장은 일단은 빠져 있는 건 팩트일 겁니다. 그 퍼거슨 밑에서 이제 케이로스 그 수석 코치가 레알로 감독을 맡아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은 적이 있었죠. 네. 근데 그것도 좀 웃긴 게 둘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함께 이제 소유했잖아요. 시간을 보내고 클롭이 부바치의 모든 것을 알듯이 부바치도 클롭의 모든 걸 알겠죠. 그러니까 부바치와 함께하면서 부바치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전술을 좋아하고 그것을 자신이 잘 이행하게끔 만들었으면 클롭도 아주 머리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바치 나갔다 해서 리버풀이 완전히 막 무너질 거라 생각하는데 어떠한 팀들도 다 소코치에 나가요. 네. 이렇게 오래 하는 경우가 좀 드문 거지, 오히려. 특히나 이제 부바치는 감독직을 몇 번이나 제의받았는데 불구하고 클롭이랑 잘 대화하면서 남아있었던 뿐이니까 클롭도 언젠간 이 사람이 나갈 거라고 대비를 했을 겁니다. 너무 한 명 나간다고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은 좀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다음 소식은 샬케 구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단의 퇴업을 선언한 막스 마이어에게 잔여 경기 출장 금지 및 1군 훈련 참여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막스 마이어의 샬케는 막스 마이어의 이제 샬케 커리어가 보기 좋지 않게 끝이 날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그는 샬케에서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며 그가 샬케를 떠나고자 하는 이유가 스포르팅 디렉터인 하이델이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폭로성 인터뷰를 아주 거하게 크게 이제 독일 언론에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샬케와 막스 마이어는 재계약이 틀어져 버렸고 샬케는 마이어가 돈을 쫓기 위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언론이 또 말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죠. 하지만 마이어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팀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제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폭로성 인터뷰를 하면서 완전히 샬케와 마이어의 재계약이 틀어져 버렸고 이것이 큰 발단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어는 얼마 전 용서받지 못할 인터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즌 샬케의 모든 훈련이나 경기를 퍼스트팀에 참가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의 샬케 커리어도 이렇게 씁쓸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어차피 마이어가 공리로 뛰었을 때는 유망주 하지만 수미로 뛰었을 땐 대박이라는 평가를 한 시즌밖에 받지 못했죠. 이게 좀 꾸준하게 두세 시즌이 되었으면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나갈 수 있었겠지만 본인이 좀 더 큰 무대를 원했고 독일 내에서는 아마 이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샬케보다 나은 팀이 딱히 없기 때문에 샬케 또 2위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이탈리아 클럽이나 프리메리그 클럽이 이 선수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지켜봐야겠죠. 샬케 2위인데 샬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나가요. 샬케 라우레 샬케가 어찌 1위 되었노가 무슨 말이지? 2위인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안녕하세요. 잘 나가는데. 몰랐어요? 모르면서 말씀하신 거구나. 네, 해줘요. 저도 중계하고. 다음 소식은 아내 말고 여사친과 여자 사람 친구와 키스를 한 야야 투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타니카, 이 여자분의 성함이 타니카인데 이 타니카의 지인은 폭로성 인터뷰가 유명한 더선과 인터뷰에서 더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타나카가 야야 투레에게 푹 빠져 있는 것은 확실하며 최근 가장 친한 사이로 발전했다라고 알렸습니다. 타니카는 이 외에도 지난 3월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한 뒤 투레와 함께라는 문구를 제시한 바가 있었고 이에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꽤 오랜 시간 지속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니카의 SNS 인스타그램 속 사진은 지워져 있는 상태이고 투레 역시 이 키스 사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투레는 이제 아직 현재까지 아내가 이 여자친구 말고 아내가 버젓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여자 사람 친구와 키스를 한 것이 네, 당연히 불륜이죠. 불륜이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안 되죠. 이래서 못 만나게 해야 돼. 정말 뭐 모르겠어요. 제가 좀 꼰대인지 몰라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낮에 만나는 건 그나마 괜찮아. 밤에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딨어. 뭐 다음 소식은 이제 뭐 아스날에 관한 소식인 게 너무나 티가 나죠. 네. 현재 아스날은 엔리케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식고 있으면서 새롭게 자르딤에 대한 오퍼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한편 자르딤이 아스날로 떠나게 된다면 모나코의 새 감독 자리에는 사리 감독, 나폴리 사리 감독이 대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르센 벵거 대체자를 찾고 있는 중인 아스날은 루이스 엔리케에 대한 감독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으면서 여전히 레오나르도 자르딤을 주시하고 있으며 루이스 엔리케는 벵거를 대체할 인물로 유력했지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스날이 2억 파운드 3천억의 이적 자금을 요구하면서 아스날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아스날 측에서 자르딤의 이름은 꾸준히 명단에 올라와 있었고 그는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은 감독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르딤은 최고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유망주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는 감독이고 한편 자르딤과 모나코의 현 계약은 2020년까지이며 그의 연봉은 400만 유로, 한화 52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의 사리 감독은 자르딤을 대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드백? 시드백 비쌀 텐데. 근데 베예린 왜? 베예린이 안녕하세요 축구장님 반갑습니다. 베예린이 왜 욕을 먹지? 나 요즘 베예린 너무 좋지 않아요? 베예린 지금 거의 시즌 말기에 완전 베예린으로 거의 공격 루트가 다 생기는데 그 옛날 안첼로티의 킴미가 완전 미친듯이 올려줬던 것처럼 요즘에 다 무조건 게예린이에요. 게예린이란다 베예린이에요. 저분이 그 개집 돈 없어서 못 사면 저거 봐가지고 내가 모르고 네 죄송합니다. 뭐 발음이 좀 섞였네요. 네. 개집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꼬였잖아 지금. 베린 좋아하는데 크로스 잘 모르겠지. 요즘 좋잖아요 크로스도. 내 동생 괴롭히지 마라. 다음 소식은 작은 수영복을 입고 관중 난입한 체코산 이 보랏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왜 지금 이 사진이 뭐 축구장에 관련된 사진이기도 하고 원래 이게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이 원본 사진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되게 원래 이 사진을 이제 표방한 저 남자가 이제 이 유니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진짜 이건데 빅토리아 풀젠과 카르비나의 체코컵 경기 중 한 팬이 벌거벗은 채로 난입을 하였습니다. 영화 보랏에서 나온 유명해진 작은 수영복을 입고 난입한 것이며 그는 경찰에게 잡혀갔지만 그의 요상한 옷차림은 체코 전역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슬아슬하다 진짜 옷이. 저런 걸 파는 것도 신기하네. 팬티 위로 올려서 어깨에 걸치. 근데 팬티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 정도로 늘어날 거면 좀 싸구려 팬티를 입어야 되는 거야. 요즘에 뭐 들어오지나 삼각을 저거 올리기 힘들지. 맞춤형인가? 브레이브맨 그건 가능할 수 있어. 그 브레이브맨. 그 옛날 생각나네요. 짧게 군대 얘기지만 옛날 이병들의 브레이브맨은 알죠? 어떤 느낌인지. 이병들의 추리닝 이병들의 브레이브맨 이런 것들. 네.
생각이 나네. 다음 소식은 마투이디에게 인종차별 구호를 외친 인터밀란 팬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리아 A 35라운드 인터밀란과 유벤투스 경기의 주심은 경기 후 사무국에 인종차별이 있었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유벤투스 선수들은 블레이스 마투이디에게 인종차별 구호가 최소 1분가량 외쳐졌다라는 내용이며 그날 경기를 지켜보던 3명의 경기 감독관들은 모두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리아 A 규정상 처벌을 위해서는 팬들 중 몇 퍼센트 이상이 인종차별 구호를 외쳤는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인테르 팬들이 있는 꾸르바베르데 세면 이제 경기장의 세면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세면 모두에서 이 소리가 났기 때문에 이를 측정을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서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이 아마 영상으로 그 다음에 오디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영상을 그리고 오디오를 체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인터밀란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합니다. 뭐 이게 승점이 깎일 것 같지는 않고 모르겠어요. 일단 인종차별에 대한 그 징계가 되게 센 편인데 뭐 승점이 깎일지 뭐 승점이 깎이거나 아무튼 뭐 무관중을 치르거나. 아니 씨 뭐 인종이 뭐 백인인 게 그렇게 자랑인가 봐. 이 철룡이 새끼들 진짜. 재수가 없어 아주 그냥. 다음 소식은 카솔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벵거가 사임하기 전 단 한 번이라도 경기를 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산티 카솔라는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아스날에서 다시 한번 뛰길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그는 2016년 10월 이후로 9번의 수술을 받으며 한때는 발목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그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마침내 이 문제를 극복하며 회복 과정을 가속화했고 지난주에는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자신의 피트니스를 체크했다고 합니다. 카솔라는 스페인 아스와의 인터뷰에서 벵거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떠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아스날에서 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어 말하길 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18개월 동안의 결장 이후에는 모든 것이 적절한 때가 있을 것인데 점점 더 저의 느낌과 감각은 좋아지고 있고 미래에 대해 저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번 시즌이 끝나가기 전에 아스날에 돌아와 팀과 함께 그리고 아르센 벵거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지만 자신의 경기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에 신중하고 싶다고 본인이 스스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뭐 일단은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피트니스 훈련을 조금 한다고 하니까 상황을 봐야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많고 재계약하기는 좀 어렵죠. 1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뭐 가면 모를까. 네.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만치니가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부임에 합의를 했다고 하고 스카이 이탈리아를 포함해 로베르토 만치니가 새로운 이탈리아 감독이 되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고 벤투라 감독이 경질된 이후 그 벤투라 감독은 이탈리아를 월드컵에 데려가지 못한 꼰대 감독이죠. 현재는 디바지오가 아르헨티나 전과 잉글랜드전을 임시 감독 대행 체제로 맡았었는데 빈자리의 대표팀 감독의 안첼로티는 2번이나 거절을 했고 그 이후 가제타와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에서는 만치니가 감독직을 수락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축구협회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단장인 오리알리는 어제 만치니가 사는 곳인 로마에서 2시간 이상의 미팅을 가졌다라고 하며 만치니는 감독직에 대해 매우 좀 관심을 가졌고 2년 계약 사인에 400만 유로 한화 52억의 연봉을 제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니죠. 저분이 나만 없어 고양이님이 30분 쪽잠이라 하셨는데 지금 30분 자면은 쭉잠이다. 쭉잠. 계속 잠. 쭉잠. 못 일어나요 절대.
눈 떴을 때 눈 엄청 시렵고 눈 따갑고 막 비몽사몽하고 막 제정신 아니고 네. 참을 거면 참지. 여기 자면은 완전 마탱이 갑니다 진짜. 아니 20분밖에 안 남았어. 30분도 못해. 30분 자면은 전발을 놓쳐요. 네. 다음 소식은 ESPN의 롭 도슨 기자가 말하길 펠라이니는 현재 1년이 아닌 단연 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펠라이니는 이번 여름 맨유의 잔류를 선호하고 있지만 클럽이 현재 제안하는 것보다 더 긴 계약 기간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맨유는 보통 30세에 접어든 선수에게는 계약 연장을 1년만 오퍼하지만 펠라이니는 1년 계약 서명을 꺼리고 있고 무리뉴는 미드필더진 보강에 앞서 펠라이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이미 마이클 캐릭터의 투자 영입 목표로 좋은 선수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펠라이니가 떠난다면 무리뉴는 부임 이후 68경기에 출전했던 펠라이니의 부재를 막기 위해 최소 2명의 미드필더를 영입할 것이라고 ESPN에서는 전했습니다. 담배는 피지 마세요. 백해 무익합니다. 네. 담배 노노! 냄새 나빠요. 펠라이니는 확실히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펠라이니는 유동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거나 그 상대 대응 방식의 전술을 빠르게 습득하거나 이거를 대응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선수인데 만약에 무리뉴가 너 누구누구 맡아. 너 이거만 해. 라고 했을 때는 좋은 자원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사실 팔꿈치도 그닥 잘 안 쓰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무리뉴가 꼭 필요하다면 데리고 있는 게 전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저번 아스날 경기에서도 네, 그게 운이건 뭐건 그렇게 해주면 감독은 버리기 힘들지. 사실. 네. 네, 저 담배 끊었죠. 한 5년 됐어요. 아, 오늘 빡치더라고. 오늘 운동 갔다 오는데 그 누가 그 뛰는 그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도심에 있는 그런 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담배 피고 오더라고. 아저씨가 뭘 한마디 하려다가 괜히 그냥 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긴 했는데 아 완전 기분 나쁘더라. 아무튼 담배는 피지 마세요, 여러분. 금연하세요. 레알 마드리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소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뭐 다 아시는 선수들, 알만한 선수들 다 있고요. 네. 제외된 선수는 부상으로 카르발과 이스코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레알 미넨 누구 응원하시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꼭 그 대답을 해야 된다면 미넨입니다. 뭐 속일 필요 없죠. 제가 메시 팬인데 레알을 응원하지 않겠죠. 네. 그냥 개인적인 거니까 뭐 여러분 레알 응원하세요 하실 분들은 괜찮아요. 누가 이길 것 같냐고? 제가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길 것 같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미넨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버풀 입장에서는 누구랑 붙는 게 좋냐고? 로마랑 붙어서 이겨야지 일단. 네. 나 김치국 마시는 스타일 아니에요. 네. 다음 소식은 영국 BBC에서는 첼시가 아스날을 꺾고 FA 유스컵 5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첼시는 오드이가 두 골을 넣으면서 아스날을 4대 0으로 격파를 했고 1, 2차전 합계 7대 1로 첼시가 5년 연속 네, 이 유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첼시는 에미레이츠로 오기 전 1차전 홈에서 3대 1로 승리를 했고 빌리 길모어가 10분 만에 골을 넣었으며 오드이와 안조리니 후반에 골을 추가했는데 첼시는 50년대 이후 이제 맨유가 5번 연속 우승한 최초의 팀이 되었고 그 이후에 첼시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승리 후 첼시 선수들은 4월에 사망한 레이 윌킨슨 그때 옛날에 말씀드렸던 첼시의 그 약간 머리 좀 없으시고 키 좀 딱딱하신 이제 코치님 있으셨잖아요. 귀여우신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에 대한 이제 프리미어리그 많은 팀들이 이제 주목까지 했는데 그 레이 윌킨슨에게 경의를 표하며 첼시에서 굵직한 업적을 세운 선배에 대한 예의와 존경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카톡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풀칭 등록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어요. 감사합니다.